취재 기자 연결해 들으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오전 잠시 뒤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아주 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되느냐 아니면 삼성동 자택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운명이 결정됩니다. 보도국 김민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오전 이제 2시간 정도가 남았네요. 네, 정확히 오늘 오전 10시 반입니다. 영장 심사가 열리는 시각이 10시 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오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법정에.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321호는 예전에 그 특검 조사 때 그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조윤선 전 장관이 이곳에서도 이제 심사를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영장 전담 판사가 3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판하지 않고 영장 전담만 하는 건데요. 이 중에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의 심사로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역대 처음으로 아까 저희 취재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이제 역대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된 셈인데요. 영장을 27일 날 검찰이 청구를 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한 이틀 정도 이제 뒤에 신문이 열리기 때문에 저희 취재진사에서는 한 29일쯤 열리지 않겠느냐 했는데 하루 더 미뤄서 30일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정이 된 것은 그만큼 그 기록이 볼 것이 많고 또 기록이 볼 것이 많고 또 양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도 좀 여유 있게 잡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에 이제 지하를 통해서 이제 이번에 들어갈 때 좀 언론 노출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가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한 것으로 법원에 이제 전해졌는데요. 법원은 통상적으로 일반 피해자와 똑같이 들어가시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서 그 일반 피해자처럼 4번 출입구를 통과해서 이제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자들 질문을 피할 수는 없게 된 상황인데요. 이때 이제 그 검찰 조사 당시처럼 어떤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들어갈지 아니면 뭐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들어갈지는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21호 같은 경우에는 4번 출입구로 들어가면 한 층만 올라가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검색대를 거쳐서 아마 계단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심사가 비공개일 텐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일반적으로 통상 재판은 공개입니다. 누구나 이제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영장 심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의 구속을 이제 결정하는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이 됩니다. 변호인과 박 전 대통령 또 검사가 들어가게 되고 이 영장 판사가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CG를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 판사와 마주 보는 위치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앉게 되고요. 그 피의자석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검사들이 앉게 되고 오른쪽에는 변호인들이 앉게 됩니다. 이원석 특수일부장과 한웅재 형사 8부장이 앉게 되고 또 맞은편에는 유영하 변호사와 정장현 변호사가 앉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검찰 당시 조사를 했던 검사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사람들이죠.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된 가운데 절차는 일반 재판과 비슷하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사가 먼저 아마 피의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름과 뭐 생년월일, 그다음에 주소지, 정확한 주소지 등을 이제 물으면서 신원 확인을 하게 되고요. 이 뒤에는 검찰이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나열하고 또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역설을 하게 됩니다. 또 이 검사 측의 설명이 끝나면 변호사 측에서 검찰의 그 혐의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해가면서 이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심사를 마친 뒤에는 판사가 어떤 궁금한 점이 또 있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추가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사를 마친 뒤에 판사가 대기하라는 장소를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곳을 지정해주면 수사기관은 이제 이의 없이 따라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신문을 마친 뒤에는 교도소라든지 구치소 또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구치감도 하나의 이제 장소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 검찰의 조사실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다른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아마 거기가 대기실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심사를 시작하고 나서 24시간 안에 이제 판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10시 반에 시작을 하면 그 다음 날 오전 10시 반까지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에는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이에 따라서 구속이 결정이 되면 박 전 대통령은 대기하고 있다가 어디선가 대기하고 있다가 서울 구치소로 가서 이제 수감을
수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각이 될 경우에는 삼성동 자택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애초에 그 전국 출석 장면이 생중계되는 수모를 좀 겪는 게 싫어서 심사를 포기할 가능성도 점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부담스러울 텐데요. 박 전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한 번 이 포토라인을 서는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담 등이 있기 때문에 심사를 포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서류만으로 심사를 받을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나왔고요. 또 한편으로는 혐의를 이렇게 극구 부인하고 있고 구속사만은 피하겠다라는 이제 일념으로 적극적으로 나와서 자신의 혐의를 방어할 것이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 변호인과 상의를 거쳐서 자신이 직접 나가서 소명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장 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속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그 심사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서류 심사만으로 이제 영장 심사를 받고 구속이 됐지만 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 박 전 대통령은 또 한 번의 이제 그런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셈이니까 예. 아마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 혐의가 무려 13가지나 되는데 영장 심사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조사를 거치면서 이제 13가지 혐의가 됐습니다. 이제 갈래를 나누면 크게 뇌물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이런 것들인데요. 이것에 갈래를 치다 보면 13가지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심사 날을 이제 하루 좀 더 여유 있게 잡았다는 걸 봤을 때 아마 오늘도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이제 심리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예. 예측이 가능하죠. 이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에서 이제 검찰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다 들은 뒤에, 그러니까 심사가 다 끝나면 이제 판사는 다시 그 기록을 검토하면서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혐의가 굉장히 또 많은 만큼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뭐 가까운 과거로 돌아가 보면 특검에서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을 때 그 7시간 심사가 이어졌고요. 그 예. 심사가 끝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기까지 총 걸린 시간이 19시간이 걸렸습니다. 24시간 가까이 이제 걸린 셈이죠.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총 합쳐서 17시간이 넘게 걸렸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뇌물 혐의라든지 어떤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집중이 됐었지 이렇게 혐의가 굉장히 방대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아마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걸렸던 7시간 반 이상은 걸릴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아주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이어가면서도 계속해서 삼성동 현장을 계속해서 이제 전해드리고 있는데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들이 꽤 많네요. 그리고 경찰 경력이 또 상당수 배치돼 있는 현장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면 역시 가장 큰 쟁점은 뇌물죄일 텐데 검찰,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제 가장 큰 것이 뇌물죄가 예. 맞는데요. 뇌물죄는 또 가중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무거운 죄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에 따르면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는 굉장히 예. 무거운 죄입니다. 검찰은 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위해서 그 최순실 씨, 비서실세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모를 해서 이제 어떤 대가를 받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삼성이 그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이제 출연금을 낸 부분하고 또 최순실 씨가 운영하던 그 독일 법인인 코르스포츠의 예. 어떤 그 컨설팅 비용으로 어떤 돈을 낸 것. 그리고 그 최순실 씨의 조카죠. 장시호 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낸 부분 모두 뇌물로 본 겁니다. 당초 검찰은 그 재단에 대해서는 그 후원 어쩔 수 없이 강요에 의해서 돈을 냈다라는 부분을 적용해서 이제 뇌물이 아니라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적용했었는데 이것이 그 특검 수사를 거치면서 그 뇌물성에 짙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예. 검찰 단계로 다시 넘어오면서 이제 지난 21일 날 박 전 대통령을 조사를 하게 됐죠. 이러면서 이제 그 특검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그 당시 아마 더 집중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도 예. 이것을 뇌물로 볼 것인지 직권남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좀 더 따지기 위해서 아마 꼼꼼하게 조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징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이 미르 K스포츠단에 그 돈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과 동시에 직권남용을 적용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낸 부분도
그 직권을 남용해서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삼성 합병을 비롯해서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먼 미래를 위해서 이제 뇌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본 것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나를 너무 엮었다, 무리한 수사다라는 주장을 줄곧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최순실 씨와 경제 공동체, 이른바 같은 주머니를 찾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엮은 것,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반박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인의 경우는 재단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재단 설립을 위해서 이제 낸 것이다. 그리고 재단 설립 전에 낸 것이기 때문에 뭐 이른바 뇌물 수수자라는 것도 없다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 오늘 그 법정에서 아마 이 뇌물죄에 대한 공방이 무엇보다 가장 치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뭐 블랙리스트의 공범이라든지 아니면 그 공무상 비밀 누설죄, 그러니까 청와대 비밀 문건을 전달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은 뭐 지시를 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자신 그 밑에 사람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탓은 있지만 공범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줄곧 아마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구속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조건은 이제 세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그리고 범죄 혐의가 중하거나 이 세 가지인데요. 당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냈던 이제 것들을 보면 아마 영장이 이제 발부될 가능성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지 않나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검찰은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직권을 굉장히 남용을 했고 또 지금까지의 혐의에 대해서 이제 부인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피고인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이제 구속된 피고인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형평성에 맞춰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따지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라든지 정호성 전 비서관이라든지 그리고 조윤선, 뭐 이재용 이런 분들이 다 공범으로 지목이 돼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범죄의 또 핵심 공범으로 지목이 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르면 법원에서 그런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구속영장을 아마 발부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전직 대통령이라는 것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도주 우려가 아무래도 좀 낮을 수 있고 그리고 이미 오히려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증거인멸할 가능성도 낮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범죄 혐의가 중한 것은 아마 별도로 치더라도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이 영장 심사라는 게 유무죄를 바로 가리는 게 아니라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신병 확보하지 않아도 충분히 재판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아마 변호인 입장에서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구속이 될 경우에는 만에 하나 구속이 될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적부심이라는 것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적부심은 내가 이제 구속을 당한 것이 굉장히 부당하다 해서 재심리를 해달라고 청구를 하는 건데요. 이럴 경우에는 법원이 이제 48시간 안에 신문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절차도 있기 때문에 아마 박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열리는 시간까지 아직 이제 약 2시간 정도가 남았는데 끝까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군요. 김민혜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